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초반 배당락 등으로 하락하면서 시작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올해 최대 규모의 매도세를 기록했던 개인이 오늘 들어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건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업종별로는 의약품,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이 올랐고요. 비금속 광물, 통신업, 은행 등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 발표 등으로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4% 가까이 급등한 건데요. 업종별로는 제약, 유통, 통신 장비 등이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남은 거래일수가 내일 1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시장이 상당히 또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즐거운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제 이제 8시 시크릿 노트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시장이 바로 기회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을 겁니다. 자, 그동안 어제까지 26일까지 이 양도세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면 바로 27일부터 이 매도세가 매수로 전환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러한 시장이 오늘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동안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1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어제까지는 강한 매도가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개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수급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또는 슈퍼개미들이 그동안 매도를 하다가 다시 종목을 매수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이제 ETF 상품을 사던 이 금투라든지 국가 지자체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투신권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이제 숨죽였던 매수세가 살아나다 보니 그동안 이제 숨죽였던 섹터, 종목들 역시나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시장이 좀 변곡점을 맞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겨졌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이 변곡점을 맞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이 좋을지도 잠시 후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보인 YD 온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개발 업체인 YD 온라인은 일부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대표가 전격 사임하면서 이 체질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 YD 온라인이 지난 1분기 때부터 벌써 이제 3분기 과정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적자 기업이다 보니 그동안 이제 좀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 좀 적자인 종목이나 경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종목들 또는 대표이사가 횡령을 저질렀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대표로 전환이 될 경우에 호재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동안 부진했었던 이 사업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YD 온라인의 대표가 사의를 제기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상한가까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대표이사가 그만둘지 안 그만둘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사실 선침해하기 어려울 건데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또 차트에서 급등 전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뭐 다른 게임 업종들 전부 다 급등 나왔습니다. 9월, 10월, 11월 동안에요. 근데 YD 온라인은 앞전에 9월 달만 잠시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또 주가가 이제 크게 급락까지 이어졌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같은 동업종 대비해가지고 주가 상승률이 안 나왔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파락 나오고 급락 나왔던 종목이 바닥권에서 분명히 차트를 다져주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요 차트 다져주는 과정 속에서 잘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다가 지난 11월 말부터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고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좀 나왔습니다. 자, 요 구간대가 바로 이제 좀 첫 번째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바로 12월 6일 날 요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를 좀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 이후에 재차 눌렸다가 앞전에 지지라인 때,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를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다시 반등을 준다. 그럼 이런 구간대가 보통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노리려고 하는 구간대인데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추세를 올려준다. 자, 이런 구간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계속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바로 4,200원 구간대가 직전에 이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4,200원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따라온다. 그럼 뭐라고요? 바로 그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자, 정확하게 오늘장에 또 이렇게 직전 저항대를 좀 돌파하면서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좀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를 알지 못해도 차트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급등 전 구간 포착법 알려주셨고요. 이렇게 경영에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대표가 바뀔 경우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제약주죠. 크리스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백혈병 신약 후보가 미 FDA의 휴기 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뭐 항암 치료제라든지 또는 백혈병 이런 분야가 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좀 규모가 자체가 큽니다. 크리스탈이 이번에 백혈병 신약 후보 물질을 미국 FDA에 희귀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사실 뭐 제약바이오 프로세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초입 단계이지만 향후에 비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뉴스는 백혈병 신약 후보 때문에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018년 1월 달에 제약바이오에 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JP 모건의 컨퍼런스 행사가 있는데 이때 크리스탈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요 행사가 매년 1월 달에 있습니다. 매년 1월 달에 있고 해당 이 컨퍼런스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보통 주가가 상승을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미리 기관들 외국인들이 좀 담아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좀 화면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지난 제약바이오들이 10월, 11월 달에 엄청난 급등 나오다가 11월 달 이후에 거의 뭐 쌍봉 또는 헤드앤숄더 그려주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다는 거고 근데 이 최근에 61선, 이 수급선을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녀석들이 최근에 잘 보시면 수급을 보면 기관계 수급들이나 또는 외국인들 수급들이 저점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제약바이오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단기적인 이런 수익을 챙기려고 기관들이 좀 선취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기관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투자 신탁 또는 연기금의 수급을 추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 이런 수급이 더 이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15일부터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느 구간대냐면 정확하게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하락을 하다가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요 구간대에서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올라가는 구간대죠. 자, 그러면서 앞전 저항대 정확하게 2만 원대를 좀 돌파할 때 요런 구간대에서 좀 공략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단기간 쪽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의 큰 이벤트인 JP모건의 콘퍼런스 행사에 이 크리스탈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분간 이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면 더 큰 상승세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대한광통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나요? 네, 대형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섬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이제 2018년에 좀 투자를 확대를 시켜서 이 또 내년에 공장을 또 빠르게 굴린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5G 2019년에 조기 상용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제가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5G 관련된 종목들을 싹 정리를 해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슨 종목 있었습니까? 솔리드 있었고요.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에이스테크, 대한광통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이 결코 더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 정책이 있는 종목들이고 향후에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온라인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는 지난 11월 초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시크릿 노트에서 공개를 한 건 2주 전이지만 온라인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좀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11월 14일인데요. 자, 앞전에 하단에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다가 이 종목 역시나 120선을 지지받으면서 바닥권에서 3중 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중 바닥 만들면서 전고점 뛰어넘는 좀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이 캔들의 크기를 보시면 직전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요 구간대부터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때부터 광섬유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충분히 뭐 단기간 쪽으로도 40% 이상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인데 이런 매매법을 좀 꼭 참고를 하시고 아직까지도 이런 매매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매매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크릿 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네, 그래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동안 이 시크릿 노트 방송을 나오면서 정말 시장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들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랍도록 다 맞췄을 겁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 이번 주에는 이제 27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시장까지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석만 정확하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올라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들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장세에서도 그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못 잡았던 종목들, 향후에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남아있는지 잠시 뒤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앞으로 더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오늘도 빈틈없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정말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매매들 잘 하셨나요? 뒤돌아봤을 때 정말 나는 수익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2017년 정말 성공 투자하신 겁니다. 근데 뒤돌아보고 나니까 사실 별 소득이 없었다,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매 방식이 조금 잘못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조금씩 고쳐 나가시고, 그리고 제 방송을 잘 보신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시장 또는 앞으로도 계속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덧 제가 이 방송을 출연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내용들, 많은 정보들 갖고 왔었는데 오늘도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을 갖고 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꼭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2017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자, 2017년 마지막 수요일의 방송. 자, 수요일은 항상 우라노스가 중요한 정보들 갖고 왔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꼭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동안 제가 첫 번째 화면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정말 얘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 전이죠. 마지막 주 전에 12월 달은 지수가 정말 위험하다. 12월 증시 위기설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이 뭐랄까요? 마치 비 오기 전에 무릎이 시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상하게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제가 몸이 조금 뻐근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수가 빠지기 전에 이상하게도 저는 느낌이 옵니다. 몸이 좀 뻐근하면서 조만간 지수가 하락이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정말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종목들 분석을 해보고 현재 시장 경기 지표들 분석을 해보니까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장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오늘 장중에 연간 최고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3.9%대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11월 말에는 최대한 현금 마련하고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모아가셔라. 튼튼한 종목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2월 달에 정말 손실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장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결국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었죠. 최대한 현금 마련을 해서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바로 26일 양도세 매도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이 26일까지만 조심을 하고 배당락이 있는 27일부터가 바로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현금 꼭 마련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라노스가 갑자기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갈 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장 정말 시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을까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장의 시장의 수급이고요. 아랫단에 있는 게 오늘장의 시장의 수급입니다. 시장은 근본적으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어제장 개미들, 소위 말해서 슈퍼 개미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제가 예시해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어제장까지 엄청난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장 하루만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글쎄요, 어제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해 매도 물량만 합치더라도 3조 원 정도에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관들 매수도 많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팔았던 양도세 물량, 이제는 대주주 요건을 피했으니까 다시 종목들을 사가야 됩니다.
무슨 종목들을 사갈까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또는 우량한 종목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종목들을 슈퍼개미들 또는 대주주들이 다시 사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기관들뿐만 아니라 개인들 엄청나게 샀습니다. 자, 기관들도 보십시오. 오늘 매도로 전체적으로는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투신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가지고 3.9%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을 상승시키는 건 기관 투자자 또는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사는 종목을 봐야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좌를 살찌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과연 어떤 업종을 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개인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퍼부었던 게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코스닥 합쳐갖고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동안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이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다만 웃긴 건 개인들이 그 정도로 파는 동안 기관들, 외국인들 뭐 하고 있었느냐? 물론 일평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파는 것 대비해서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을 한 건데, 근데 12월 달 또는 11월 달까지 쭉 합쳐보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알게 모르게 조용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 순매수를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2000년 이후에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산 물량이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 18년 동안의 증시를 확인을 해봤을 때 2017년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가를 올라갔던 종목들 전부 다 기관들,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이고, 앞으로도 올라간 종목들은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2월에 팔고 1월에 사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하는 이 개인들의 매도가 12월 달에는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 5년 동안 12월 장세는 유독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물량이 끝나고 나서 배당락일 이후에는 종목들을 사면서 시장을 올렸다는 거죠. 연초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월에는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여러분들 12월 달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달 재미가 없으셨던 분들, 앞으로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최대한 그동안 부진했었던 부분들을 만회하실 만한 기회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동안 사실 배당주도 그렇고 대형주가 상당히 우호적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지수가 워낙 부진하면서 종목들이 못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 올랐는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상승이 잘 나오는 섹터별로 한번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게임입니다. 제가 우라노스가 가장 이제 또 게임주 9월 달부터 무조건 게임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게임 업종들은 워낙 지금 실적도 좋고 신작 출시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좋은 결과들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방학 시즌이니 또는 연초 효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게임, 그리고 IT 또는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 이 종목들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이야말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집을 해왔었던 종목이고 앞으로도 계속 매집을 할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회복 나올 때 가장 크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안에서 이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 어제 말씀드렸던 코스닥 150 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약진을 하게 될 겁니다. 게임, 제약, 2차 전지, 엔터 업종들이죠. 자, 이 종목들 그동안 투자 신탁 또는 국민연금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왔던 종목들인데 이제 2018년 1월 달에는 정부에서 분명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으나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거래소 위주로 투자를 하고 코스닥의 종목들을 별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게 고작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무엇이냐? 국민연금이 거래소보다 코스닥 중소형주에 좀 더 투자를 하길 바란다라는 거고 그동안 2%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을 10%까지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무슨 종목을 살까요?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라면 무슨 종목을 살 것 같습니까? 새로운 종목을 살까요? 아니면 기존에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 더 투자를 증대시킬까요? 결국은요.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국민연금이 사왔던 종목들을 조금 더 투자를 확대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민연금이 샀던 종목들이 무엇이냐? 결국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성장주들, 우량주들입니다. 바로 게임, 제약, 2차 전지, 엔터라는 거죠. 그럼 이 섹터에서 여러분들 이제 종목들을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대표적으로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대장주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문화 오락, 엔터 또는 컨텐츠 사업 부분에서는 바로 대표적인 게 CJ EN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CJ ENM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 10월 달에 우라노스가 중국 관련된 종목이다. 그리고 향후에 미디어 컨텐츠 생산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CJ ENM입니다. 자, 당연히 코스닥 시총 4위에 빛나는 종목이니까 역시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 업종이요. 게임 업종들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기술력이 좋고 성장성이 있다 보니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이 상장한 지 이제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은 펄 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난 9월 13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벌써 19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워낙 기술력이 좋으니까 코스닥 150에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장에도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장중에 7%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들은 그동안 기관, 연기금들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매집을 해놓다가 어느 순간 매집이 끝난 순간은 급등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게임 업종에는 펄어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IT 반도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간다고요? 글쎄요. 내년에 지금 디램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도 디램 가격 더 올라갈 건데요. 바로 이오테크닉스가 또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 시장 하락 나온 거 대비해서 하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들, 외국인들 담아놨던 코스닥 150 종목이다 보니 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죠. 제약주입니다. 그동안은 신라젠이나 워낙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약주 중에서는 실적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바로 대표적인 실적주이자 코스닥 시총 1위 기업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기가 막히게 올랐습니다. 장중에 13%대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자,
스트록시마의 공급 계약 내용. 자, 이거 역시나 상당히 호재지만 근본적으로는 기관들 외국인들이 계속 담아놨던 종목이고 내년 2018년에 매출 성장치가 영업이익 성장치가 30%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향후에 대한 비전, 향후에 대한 성장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코스닥 150 종목들 전부 다 지금 시장에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이런 종목들 속에서 가능성 있고 향후 비전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요? 오늘 우라노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약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지난 12월 7일 날,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12월 6일 날 보호예수 물량 해제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받았었고 우리 사주에 대한 이 물량이 너무나 커서 직원들이 전부 다 대주주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끝나고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빠져나가고 이게 끝나면 제가 주가 올라갈 것이라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 장 어떻습니까? 13%대 상승률 나왔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만 여러분들 아신다라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고 어떤 종목을 언제 잡아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우리 사주를 60억 정도 결국 사실은 뭐 15,000원 구간대에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했던 사람들에게 60억 정도의 평가액이 나옵니다. 결국 전부 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동안 매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제까지는 팔았는데 오늘 장에는 매수를 전환을 했다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보시면 어제까지는 개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는 개인들이 오히려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정들, 이런 흐름들만 알았다라면 선침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신라젠 물론 수백억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앞으로 신약에 대한 부분이 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알고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시장이 하락을 하든 또는 상승을 하든 간에 종목에 집중을 해서 충분히도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라젠 말고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은요. 제약 퀀텀 점프의 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약 바이오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이 정말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 지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개월 동안 제약 바이오에 붐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제약 바이오 붐이 일어났다. 지난 2015년처럼 제약 바이오 크게 갈 때다 라고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은 미국과 유럽 전부 다 제약 회사들이 다 올라갔던 시장입니다. 글로벌 전체가 제약 바이오 붐이 일어났었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제약 바이오들 우리나라만 갑니다. 미국, 유럽이 안 갑니다. 그런데 올해가 아니라 저는 2018년이 제약 바이오의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내년에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벤트들이냐면 JP 모건의 컨퍼런스 행사가 1월 달에 있습니다. 1월 달에 CES라는 이 가전제품 박람회가 있다라면 제약바이오도 JP 모건 컨퍼런스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항상 그래서 1월 달에 제약바이오들이 꿈틀대는 모습이 나옵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었던 기업들은 보통 주가가 움직이곤 했습니다. 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부터 사실 2017년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이 의약품이 몇 개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지난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동아ST, 그리고 셀트리온, SK케미칼, 대웅제약, 삼성바이오패스 총 8개 의약품만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을 뿐이고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신약들이 2018년에 상당히 좀 많이 대기가 돼 있다라는 거죠. 녹십자도 그렇고 SK바이오팜, 그리고 대웅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지금 기업만 보더라도 5개 기업이 되고요. 이 의약품만 보더라도 총 7개 의약품이 내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호재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올해 9월 달까지 제약바이오 육성 정책을 계획을 세우고 12월까지 이 계획안을 수립을 한 다음에 2018년부터 제2차 제약바이오 육성 정책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미국 FDA 승인까지 지금 대기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글로벌 학회 발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고 3월 달에는 세계 내분비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미국 임상종양 학회가 있고 9월에는 유럽 당뇨병 학회가 있다는 거. 자, 3, 6, 9, 1월 달 이때마다 항상 제약바이오들이 좀 꿈틀꿈틀거렸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JP모건 컨퍼런스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월 달에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 박람회가 있는 반면에 제약바이오도 항상 이 이벤트가 있었고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야말로 주가가 항상 움직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지금 점차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행사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이 참여를 하고 같은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어제 관심 종목으로 보여드렸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짝 급등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과 트룩시마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도 있지만 JP모건 컨퍼런스 학회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이 임상 스케줄이라든지 또는 신약 기대감에 의해서 앞으로도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잡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어디서 찾아내자? 바로 JP모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내년 미국 FDA의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런 종목들을 봐야 2018년에 여러분들 충분히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2017년 10월 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10월 달과 1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의 테마 종목들이 다 움직였지만 이제는 테마 종목들이 갈 시장이 아닙니다. 실적이 따라주고 임상신약 스케줄이 있는 종목 또는 미국의
FDA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확실하게 사업 내용이 있는 종목들만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처럼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요. 자, 실제로 오늘 장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집중적으로 기관들 수급이 쏠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장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의 기관들 수급이 전부 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도 매집을 해놨었던 종목들이고 오늘장 시장 올라갈 때도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이 흐름이 저는 2018년은 제약바이오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음 달 1월 달이죠. 1월 달에 과연 제약바이오만큼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을 것인가? 글쎄요. 제약바이오가 가장 또 힘이 또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이제는 찾아내셔야 될 때입니다. 어떤 종목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또는 임상, 스케줄 있는 종목들 이 세 가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그 종목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제약주들 많습니다. 이제 급등 나온 거 아닙니다. 앞으로 더 갈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시장 빠질 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장이 상승할 때니까 그만큼 좋은 종목들 사셔서 꼭 올해 못하신 거 2018년에 대박 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관련된 정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에 상승할 업종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내년에는 제약 퀀텀 점프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2018년에는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는 한국 의약품들이 많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제약 바이오 육성 정책을 시행할 예정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약 바이오주가 이번 해처럼 단순히 테마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호재들과 함께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시 한번 더 안내해 주실까요? 네, 사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도 사실 저 우라노스는 여러분들한테 제약주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도한 상승이 나왔고 거품이 좀 많이 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제약바이오 말고 다른 종목들 소개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 말고도 수익 낼 종목들 많다라고요. 실제로 뭐 수익 난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우라노스가 이제 제약바이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너무 뒤늦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정부 정책이 붙어주고 2018년에 이러한 스케줄들 결국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스케줄들이 있는 종목들은 이제서야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물론 2017년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기야 올라갔으나 향후에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을 보실 게 아니라 그만큼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 공략을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제가 2017년에 마지막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018년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